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88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난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월요일과 그리고 어제 2번 다 술을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정말 이렇게 유체이탈 수준으로 붕 뜨면서, 그러나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내일 지금 쭉 이어진 일이. 이렇게 바쁜 때 술을 먹다니 제가 이제 정말 맛이 가나 봅니다. 아무튼 간에 굉장히 지금 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반응이 느리더라도 어디 간 것이 아니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대요. 특히 봉우 씨가, 제가 보기에 나은 씨 보고서도 11장짜리 보고서거든요. 근데 봉우 씨가 자기는 3일 동안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약한 것만. 그런 게 어딨어. 제일 약한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오늘 PD픽은 제가 네. 깝치네. 가져갈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 근데 요즘 진짜 문제 보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아이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이제 그 공격하기 위해서 약간 미세먼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 파동,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거 가지고 또 뭐 햇소리들 해대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햇소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좋은 보도가 부족한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짚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사람은 없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네요. 아무튼 오늘 또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TN 전문가 이봉호 활동가가 YTN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YTN을 미디어 스크랩에서 전해드리면 거의 10중 8구 이 사람 때문입니다. 네, YTN 최남수 사장의 퇴진 여부를 놓고 여전히 지금 대치 중이죠. YTN 노조가 내일부터 이제 연가투쟁에 돌입하죠, 노조가. 그래서 이제 아마 총파업으로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최남수 사장이 그 트위터 성추행 파문에도 불구하고 물러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YTN 사장과 관련된 회사인 뉴시스에서 최남수 YTN 사장의 트위터 성희롱 그 사건 관련 보도를 2건이나 이른바 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뉴시스가 대주주가 머니투데이예요. 예, 이 머니투데이 방송의 최남수 사장이 본부장으로 있었죠. 보도 본부장이기도 했지만 머니투데이 방송의 사장까지 지냈죠. 그리고 뉴시스의 간부들이 그런 이유로 지금의 간부들이 최남수 사장과 막역한 지간입니다. 김영기 뉴시스 사장, 남문현 뉴시스 편집국장 등 모두 최 사장과 함께 서울경제신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관계죠. 네, 서울경제부터 머니투데이까지 함께한 거죠.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계열사까지 함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사가 2건이나 올라가지가 않았으니, 이렇게 킬됐으니 당연히 외부 압박에 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사 내용이 좀 약간 엄청 심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트위터 성희롱이 주된 기사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럼 왜 킬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찬성 79.5%까지 나왔다, 이런 사실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보도가 됐는데, 뉴시스도 이거를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로 쓰면서 냈던 겁니다. 이게 킬됐어요.
이게 킬됐고, 예. 네? 이게 킬됐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네. 성희롱도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가 18일쯤에 이제 성희롱 관련 보도들이 다른 데서 많이 나왔는데, 이 트위터 관련 보도를 역시 한국 기자협회의 성명이 나왔으니까 네. 취재 기자가 뉴시스 기자가 그 성명을 바탕으로 역시 스트레이트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거부터 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기사가 심지어는 이제 국장 판단 이게 그 기자분들이 기사를 올릴 때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올리잖아요. 인트라넷 통해서 자기가 작성을 한 다음에 인트라넷에 이제 출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데스킹이 그거를 인트라넷 상에서 받아서 내죠. 근데 이제 인트라넷에 올렸던 두 건 모두 국장 판단이라는 사유로 출고가 안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 네. 배난 활동가 말처럼 뭐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비판 기사나 기획 기사도 아닌데 그냥 있는 것은 네,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 다른 데서 막 엄청 쏟아져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킬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외압이 아니야. 최남수 사장과 관련된 뭐 사장과 편집국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혹이 나고 있고 일단 YTN 그 경영진은 미디어 이게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게 미디어오늘 기사인데 미디어오늘 취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냥 뉴시스 측에서 외압은 지나친 추측이다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킬이 지나친 것이었겠죠. 지나친 판단이죠. 네. 네. 상황만으로 보면은 좀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한 보도들도 아닌데. 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네. 머니투데이 형제들이 너무 친한가 보다. 그죠? 네. 누가 봐도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예, 저는 오늘 PD저널의 방송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도인데요. 광고협찬고지 위반으로 SBS당 9개 방송사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런데 방통위가 23일 서면회의를 열어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9개 방송사에 대해서 총 1억 1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7년 10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에 그 모니터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2017년 10월을 그냥 한 달을 했을 때 모니터링 결과였다고 합니다. 근데 위반 광고 유형은 가상 광고 고지 위반, 그다음에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을 위반한 거, 그다음에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 비율을 위반한 거, 협찬 고지 허용 범위와 시점을 위반한 것 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을 했을 경우에 좀 더 많이 이제 벌금을 과태료를 내고 위반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해서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제 그 총 6,625만 원의 과태료를 5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는데요. 과태료 1,500만 원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SBS였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SBS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 광고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요. 가상 광고란 것은 알다시피 그 컴퓨터 그래픽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거든요. 근데 가상 광고의 포함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6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지 자막에 상품의 구매나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이나 다른 가상 광고 삽입을 해서도 안 되는데 이걸 SBS가 어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2,500만 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여긴 더 많이 받았죠. 여기는 KNN입니다. 부산이죠. 경남. 네, 부산 경남 민방이죠. SBS랑 같이 네트워킹 되어 있는 이쪽에서도 자막 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자막 광고를 편성을 해서 이게 우리는 그 자막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막 광고로 행사를 예고했대요. 여기서. 그래서 이건 명백히 불법이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받았는데요. 제일 많이 받은 곳은 KNN 2,5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 받은 곳이 기독교 복음방송과 SBS였고요. 예, 문화방송도 1,500만 원 받았네요. 아무튼 다들 제가 요것 말고 저희는 지금 물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긴 하지만 협찬 고지 문제, 협찬의 문제, 협찬 고지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상품권 페이로 굉장히 불거진 게 궁금해진 게 협찬이잖아요. 도대체 협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협찬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협찬 그러면 무슨 장소 협찬, 뭐 이렇게 물품 어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상품권은 도대체 왜 협찬을 받은 것이며 협찬이 필요한 품목이 아닌데 그런 건 광고로 그냥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뭐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왜 그걸 임금으로 썼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려면 협찬 그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열심히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정리가 되면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태료는 그 저희가 그동안 지적했던 문화상품권 협찬 및 그런 거랑 임금 상관없는 지각과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네. 예. 그거는 아직 조치가 마련이 안 됐어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이버 댓글 조작과 네. 관련된 안건입니다. 그 네이버가 지난 19일 날 정치적으로 민감한 몇몇 뉴스에 댓글 추천, 비추천 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뭐 이 수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댓글 장악, 조작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그 평창 겨울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 단일팀 기사 댓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그 공감수가 실시간으로 네. 이상하게 막 너무 올라간다. 네. 압도적이죠. 네, 이게 막 무슨 조작되는 것처럼 정말 막 올라갔다. 그걸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가지고서 네이버가 이런 조작을 방조하는 거 아니냐, 네이버를 조사해야 된다, 막 이런 청원이 올라오고 막 그렇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럼 경찰에서 한번 수사를 해보자 라면서 이거를 이제 의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는 어떤 댓글을 그 행위가 조작인 것이고 어떤 것이 업무방해죄고 그리고 어떤 것이 정당한 이제 의사표현인가. 네.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업무방해죄라서 내가 막 그렇죠.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거나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온 해설들을 좀 보면요. 댓글 조작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댓글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라는 네. 일단 그 정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네이버나 업계 관계자들의 어떤 설명을 종합해 보면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하면 이거는 100% 조작이고 업무방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의견이 너무 약해. 하지만 나는 이 의견을 지지해서 어디 돈 안 받았어.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의견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매크로를 썼어. 그래도 그럼 불법이다. 네, 그런 불법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불법. 네, 무조건 불법이다. 그리고 기업이나 홍보대 행사 등이 돈을 주고 매크로는 쓰지 않았지만 사람한테 돈을 주고 알바를 시키는 경우 네. 이것도 당연히 불법. 청부 클릭 이런 거 예. 다 업무방해죄. 예, 이거 국정원이 잘하는 거죠. 네, 그렇죠. 댓글 알바가 바로 이런 케이스죠. 예. 돈 받고서 사람들한테 댓글 부대를 네. 막 만들어서 막 계속 예. 클릭 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맞습니다. 행동하게 하는. 원세훈 씨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감옥 가 있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사 댓글 좀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가서 화력을 모아봅시다. 그렇죠. 좌표 찍어서 예. 이렇게 올리는 경우.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현재까지는 업무방해 이런 부분보다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네. 해당한다라는 네. 해석이 좀 더 예.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 관계자들이 그 생각 자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기준 자체는. 예. 왜냐하면 뭐 어떤 모임, 단체 이런 사람들이 뭐 금전적인 그런 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아이디어로 그렇죠. 내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뭐 변칙적인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안에서 네. 내 그거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고 하는 것들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예. 어떤 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상 뭐 좀 댓글 조작이라고 예. 본다던가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엄청 위험하죠, 사실. 네.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그냥 1인 1표라는 그 동등한 권리, 헌법부처 가치 안에서 네.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 하나 이건 좀 깨알 같은 거긴 한데요. 한 사람이 우리 집 컴퓨터에서 공감 눌렀어. 그런 다음에 예. 출근해서 아까 그 기사 한 번 더 공감 눌러야지 눌렀어. 그리고 예. 외근 나가서 다른 예. 카페 컴퓨터 한 번 더 눌렀어. 아, 이거 내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 네. 예. 이거는 물리적으로 검증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안 걸린다. 네, 이건 불법이 아니다. 네. 네, 아유, 요 제가 정도, 자주 합니다. 네, 뭐 예. 이런 정도의 애들 해석이 쓴다, 진짜.
이거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최근에 썼습니다. 이런 거 밝히면 다 잡혀가나?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뭐냐면은 카드에서 지금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저 PPL 하시는 하면 안 거예요? 되나? 예, 아무튼간에 그럼 다시 바꿀게요. 모 회사에서 모 대기업에서 콘서트 가고 싶구나. 본인이 좋아하는 외국 가수를 한 명 추천하고 그 자기가 추천한 외국 가수가 많이 추천수를 받으면 직접 그걸 내한을 시켜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엄청 유명한 그 가수들이 지금 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유력한데 저는 이제 비교적 덜 유명한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그 가수를 추천해 놓은 다음에 회사 와서 내가 그걸 추천하고 그 공감을 누르고 또 다른 데 가서 친구 컴퓨터를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3표예요. 예. 아무도 추천 안 하고. 예. 어쨌든 그분은 올 가능성이 없다. 예, 그러니까 하지만 저도 이런 방법에 애용하고 있다. 네, 표현의 차이입니다. 안 걸린다. 네. 애쓴다. 내용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지 그럼.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가수들은 이미 수백만 표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죠. 나는 네. 최선을 다했다는. 야 이런 가수도 있다. 야 알리는 목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는. 네,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댓글들이 한 번에 이제 갑자기 휙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도 그 정당하게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감순으로 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비율순, 뭐 댓글 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댓글 배치 순서를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앞으로 지켜보면서 수사 결과도 지켜보고 또 새로운 뭐 어떤 고민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보고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를 하니까 이게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자꾸 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댓글 조작을 한다, 국정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네이버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매끄러 안 쓰면 그리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할 말 없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미디어 스크랩에서 하나 더 남았는데 놀리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자고. 아니 놀린다고요? 예. 그렇게 놀리는 거지 뭐. 네, 그런 예정이긴 그래 봤자지 뭐. 예. 자기들이 뭘 하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아니, 저희가 무슨 나쁜 의도로 가지고 놀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재밌긴 합니다. 네. 예. 조선일보가 지난 19일 사보를 통해서 네. 윤리규범 교육을 기자들 대상, 간부들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선일보가 새롭게 제정한 윤리규범을 통해서 우리나라 언론의 격을 한층 높이는 언론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던가 뭐. 지금 아직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다 웃자. 아니 교육을 누가 시켜? 근데 조선일보 내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있어. 이게 왜 생겼냐면 윤리규범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면은 그 송영주 PD 지금 잡혀간 거 아시죠? 네. 그 대우 해양조선한테 그렇게 좋은 향응을 제공받아서 지금 징역 4년에 뭐 추징금도 수억 원을 받고 아무튼 잡혀 들어갔어요. 1월 16일 JTBC 뉴스. 대우조선 해양에 유리한 글을 써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아시죠? 이거 저 국정농단 사태의 또 하나의 단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언론의 윤리규범을 잘 지키는 회사로 거듭나자 뭐 이런 차원인데 뭐 직원들, 기자들뿐만 아니고 이제 그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 간부들도 이제 이 윤리규범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받아야지. 높은 분들부터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향응 접대를 뭐 누구한테 하겠어요. 네. 높은 분부터. 이 윤리위원회가 이제 실시한 그 윤리규범 교육 내용을 보면은 조금 재밌어요. 그래서 뭐 보면 취재 보도에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해 진실만을 보도한다. 아이고. 속보 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다. 권력, 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공정한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 접대를 받지 않는다. 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훌륭하십니다. 네. 더 있어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할 것. 네. 야, 저는 이 다음 거가 너무 웃겨요. 실명 공개가 가능한 정보원을 우선시할 것. 이거 하지만 진짜 못 구한다면 쓰겠다. 조선일보는 진짜 비실명 정보원의 천국이죠. 네. 예.
뭐 넌지시 말했다, 열변을 네. 토했다, 문구를 쓰지 않는다. 아, 네. 예, 뭐 이런. 네, 그리고 뭐 신문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게 있어요. 더 웃긴 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조선일보 기자로 인식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한다. 네, 이 마지막 거는 정말 웃긴 게 조선일보 페이스북은요. 네. 제가 볼 땐 거의 뭐 거긴 엉망진창이죠. 네. 거긴 정말 혐오의 어떤 예. 장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게 지금 윤리규범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체하세요 직원을. 아니 이렇게 잘 알면서 그동안 왜 그래? 예, 아무튼간에 참 생색내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송영주 필건처럼 크게 걸리지 않도록 서로 단도를 하는 것이겠죠. 놀라운 것은 이게 또 조선일보 기사로 나왔네요. 네. 내줘야죠. 그럼. 네, 그럼요. 한 면을 다 털었어요. 진짜. 자기네 윤리규범 그렇겠다고. 예. 네, 열심히 해보십시오. 예. 기대합니다. 진짜 화이팅. 큰 웃음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가 올해 초에 네. 이 상반기에 굉장히 재밌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예, TV조선 신동욱 앵커 인터뷰 그리고 TV조선 회장의 그 신년사부터 네. 시작해서 예. 아무튼 위기긴 위기인가 봐. 그죠? 올해 초에 유난히 그러니까. 떠네요. 예. 떠네요. 떠는 거는 떤다기보다는 떤다고 해야 다짐을 하는 거죠. 다짐을 뭔가. 예. 드디어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현송월, 오늘은 현송월 특집입니다. 예, 그분에 대해서 이미 왔다 가신 그분에 대해서 네.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를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봉우 씨도 되도록이면 오늘 하루에 다 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이고 지겨워. 이제 잘라버려야지. 현송월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리듯 해야지. 네, 전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빨리 네. 너무 지겹습니다. 네, 이제 미디어 스크랩 현송월 특집 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현송월 보도를 봤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 그 예술단 파견 관련 보도죠.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관련 보도에 너무나도 많은 양이 현송월 보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서 자체가 현송월 보고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일 뿐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어떤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네. 두 가지 축의 사건이 있죠. 하나가 그 단일팀 그 이벤트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예술팀 북한 예술팀의 어떤 동계올림픽 파견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평창 그 단일팀 관련 얘기는 봉 씨가 먼저 했죠. 예. 나온 바가 어떤 있었습니다. 보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예.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예. 했는데 현송월 씨를 필두로 한 이 북한 예술단 관련 그 보도는 가십성 보도가 있다라는 예. 것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예. 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8일 정도 보도를 쭉 봤거든요.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분들이 실무 접촉 회의를 한 게 15일입니다. 맞습니다. 1월 15일. 예. 그래서 15일부터 현송월 그 단장이 여기에서의 그 방남 일정을 마무리한 22일까지 예. 약 8일 정도의 그 일정간에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를 쭉 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도가.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가십성 보도. 명품백을 어느 제품을 썼고 그게 얼마짜리인지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요. 네. 다른 한 축으로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격형의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십성 보도는 사실 종편이 더 심할 것이고 방송은 앞에서도 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프레임을 새로 짜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종편들이 중심이 돼서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요. 저자세 외교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지금 계속 꺼내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잉 의전입니다. 예. 네. 정말 지긋지긋하다. 네. 예. 근데 이 과잉 의전이라는 지적이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이상할 수밖에 없죠. 네, 너무너무 이상해요. 네. 자, 보도를 보면 네. 그게 왜 이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잉 의전 프레임을 내세운 방송사는 일단 TV조선, 채널A, MBN입니다. 예, 뻔하지 뭐. 네네. 근데요, 이 채널A나 뭐 이런 새 방송사가 과잉 의전을 지적하는 그 아이템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버스에서 열차로 갈아타는 시간이 일반 승객보다 짧았다. 뭐 어쩌라고. 일반 승객은 서울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대합실을 지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뭐 몇 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현송월 그 일행은 승강장과 바로 연결된 통로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2분도 안 돼서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잉 의전이다. 자, 버스에서 내린 현송월 단장이 경찰 인간띠 사이로 난 통로로 걸어갑니다. 무전기를 든 우리 측 경호 인력이 현송월의 앞뒤를 에워싼 채 KTX 승강장으로 안내합니다. 잠시만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강하게 통제해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 승객이 서울역에서 KTX를 타려면 대합실을 지나 이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 승강장과 바로 연결된 통로로 들어온 현송월 일행은 버스에서 내린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거 과잉 의전이다. 이게 주장이에요. 아니, 나 옛날에 그거 생각나는데? 황교안 총리가 자동차 끌고 들어갔죠. 그거보단 나은 거 아닌가? 2016년 3월 22일 YTN.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용차를 타고 서울역 KTX 승강장까지 들어가 과잉 의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은 그제 저녁 8시쯤 서울역 승강장에 진입했고 차에서 내린 황 총리는 KTX를 타고 오송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황 총리의 경호팀이 총리가 열차에 탈 때까지 시민들의 탑승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두고 과잉 의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오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호 차원으로 취해온 조치였다며 앞으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의 과잉 의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위생 상태 점검을 위해 서울 구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복지관 측이 황 총리가 이용해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 옆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할머니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교통 통제를 하면서 현송월이 탄 버스를 호위까지 했다, 경찰이. 그럼 안 해요? 그럼 당연히 내 말이 그거야. 그거 안 하냐? 너네 같은 애들 때문에 무서워서 해야 돼. 자, 그다음에 KTX 승강장으로 이동을 할 때 그 경호 인력이 현송월 일행의 앞뒤를 에워쌌다. 안 하냐고 그럼. 그러면서 잠시만요. 취재진이 막 엄청 몰려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잠시만요. 길 좀 열어주세요. 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막 밀었잖아요. 그거를 되게 문제섭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막 해야 되는데 현송월한테 접촉도 못하게 하고 경호 인력들이 감히 둘러싸? 약간 이 뉘앙스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끝나지 않았어요. 자, 현송월 일행을 위해서 긴급 편성한 KTX 열차가 객차 구성이 아주 독특했는데 8개 객차가 있잖아요. 근데 1에서 6호차는 그냥 일반에 개방을 했어요. 근데 7호차에는 경호 인력이 타고 8호차에는 현송월 일행이 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연히 6호차와 그러면 그 경호 인력이 탄 7호차 사이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통제가 됐겠죠. 당연한 거 이게 이상한가? 막아야죠. 일반인이 넘어가면. 이걸 문제 삼습니다. 이세희 방송사가. 뭐야? 일반인의 접근이 봉쇄됐다. 막 이러면서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를 제가 반박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 진짜 반박을 어떻게 하냐, 네, 이거는 진짜. 이거 약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근데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하지 마? 내 말이.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그럼 서울역에서 지금 김정은 화형식 하고 있는데 하지 마? A-3, 4, 5, 6, 7, 8에 앉히고 그 앞뒤로는 그냥 일반 승객 막 이렇게 앉혀? 뭐야, 지금 뭐 북한이랑 전쟁하자는 거야? 그런데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정부는 현 단장이 탈 KTX 열차를 특별 편성했습니다. 갑자기 편성해 대부분 자리는 비었습니다. 이 뒤에다가 한 시민의 당연히 이제 보고 싶죠. 근데 아마 뭐 누가 될까봐 한가 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참 가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냥. 당연히 보고 싶죠. 아무래도 누가 될까봐 그런가 본데 어떻게 보면 가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말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열차 안으로 시민들을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난 구경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진짜 물론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약간 기획된 인터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인터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를 들면 현 단장이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왔어요. 이른바 거의 국빈급이라고 통칭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일행이 와서 열차 하나를 다 그렇게 통째로 비운 것도 아니고 한 칸을 비워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로 일반 시민들이 못 갔다고 지금. 못 갔다고. 그게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지금 이거를 막 문제를 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지금 들으면서 1호차에서
1부터 6호차까지는 그냥 시민들이 탔다는 게 오히려 더 그게 놀라운데 그렇게 해줬다는 게. 그냥 뭐 한 칸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 앞에 어차피 경호 인력이 배치돼 있으니까 거기 통제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오히려 한 열차를 다 빌려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과잉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 KTX 전체를 다 그렇게 해버렸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계속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숙소 문제가 있는데요. 숙소? 네, 강릉 경포대 이제 호텔에서 이분이 머물고 있는데 이거 채널A 같은 경우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호텔은 지난 17일 문을 연 곳으로 그야말로 새 호텔입니다. 호텔 측은 북한 점검단을 위해 2개 건물 중 하나를 통으로 비우고 7명에게 상급 객실로 구성된 3개 층을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게 사실 대단한 일인가? 그럼 뭐 어디 여관에 저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재워? 그러니까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뭐 국빈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북한이라는 특수성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격리돼야 되는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분리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되게 섞어서 관리를 했다면 그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요. 채널A는 이것과 관련해서 둘째 날 영상을 별도 영상 구성이라는 그 뭐라 그러자 그러니까 보도는 아닌데 영상 구성이라고 짧게 한 30초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또 따로 만들어서 북새통 서울역 엇갈리는 시민반응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 편성 KTX로 서울행 공연장 답사라는 자막을 보여준 다음에 왜 사정을 하면서 북한이 오게 만들어라는 시민 의견을 먼저 보여줍니다. 네. 이게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부를 겨냥한 어떤 공세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먹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십성 보도처럼 일견 보일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금액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TV조선인데요. 현송월 환송 만찬 뒤 평양으로 귀환이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현송월 인행이 우리 측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는데 독채로 된 별실에서 1인분에 10만 원 가까이 하는 한우 고기를 먹었습니다. 10여 명이 생갈비와 생등심, 소주와 맥주 등 162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이 가게 관계자는 냉면을 양념에 섞어 모두 다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근데 10여 명이 일단 먹으면요. 김생래 영수증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국빈이 왔는데 1인분에 한 10만 원 정도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관광 뛸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그러면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의도가 약간 좀 아니 그러면 23일 날 남측 대표단도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내일 아마 돌아올 텐데. 네. 지금 남측 대표단 넘어가서도 거기서 머무는 동안 숙식, 식사 이런 거 숙식에 식사가 들어가네. 네, 숙박과 식사 이런 거 전부 북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북한도 과잉 의존하고 있네 그럼?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우리 측 그 대표단이 갔는데 뭐 경호 인력을 붙인다던가 앞뒤로 경호 인력을 붙인다던가 밥을 뭐 1-2만 원짜리 100반 이상의 것을 먹인다던가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그럼 스튜핏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스튜핏! 김세미 씨 와야겠네. 안 되겠네. 네, 뭐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사실 MBN 같은 경우는요. 채널A 그 TV조선이 방남 그 당일부터 이렇게 했다면 다음 날 한 발 늦게 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눈치 좀 봤구나. 그러니까 좀 늦은 거죠. 스투핏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하지만 사실 논리는 똑같았고요. 지상파 중에서도 다음 날 요 논리를 소개를 한 방송사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시죠. KBS. 네. 피디님. 세 개 중에. 그러면 S. S? 네. SBS입니다. 네. KBS는 왜 일을 안 하니? 와, 내가 먼저 KBS 하려고. 이럴 때 또 빠른 게 또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베나베나 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승부의 의미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보면은요. 비판 여론에 몸맞춘 청, 촛불처럼 대화 지켜달라라는 그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단일팀 관련 논란도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이제 좀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어나니까 요 대화 국면을 위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 어떤 멘트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하면서 고 현성월 단장 일행에 대한 손님 맞이를 두고 너무 과하다.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송월 단장 일행에 대한 손님 맞이를 두고도 너무 과하다.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만 종편하고 다른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이 갈린다고 말하면서 두 의견을 소개해 주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과 좀 사전 조율해서 좀 과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평창을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의 왕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나. 그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송월 단장에 대한 지나친 의전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요인은 준비 시간의 부족 속에서 관계 당국 간의 사전 조율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 과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빈 방문 못해요. 다른 외상들이. 아니 나는 국빈 방문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와가지고 뭐 먹었다 얼마치 먹었다 이런 거 한 적 그러니까. 없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국빈 방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럼 저자세의 외교 프레임에는 뭐가 있을까요? 북한에 왜 항의를 못하나? 그 중간에 한번 그렇죠. 안 했던 거. 바로 그겁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번에 그 선발대를 보내면서 한번 안 보낼 거다. 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안 보낼 거다 했다 바로 다음날 보낼게 라고 해서 말을 바꾼 적이 있어요. 반나절 만에. 네. 20일 날 그랬습니다. 20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왜 항의를 못해?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어디였겠습니까? 똑같겠죠. 뭐 그 세 개겠지. TV조선 채널A였습니다. 네. MBN은 좀 빠졌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이 방문 중지 통보를 내놨다는 사실 전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무능하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저자세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방남 취소 후 북한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유를 알려달라고 전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정부는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그렇게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을 때 똑같은 수준으로 뭐 이런 무리한 것들 니네들이랑 대화 못해 이러면 그러면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 자존심을 세워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죠. 네. 그런데 이런 보도를 반복한다? 그러면 그 의도는 명백한 것이죠. 반면에 이 보도들이 그럼 20일 날 나왔나요? 아니면 19일 날 나왔나요? 20일 날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근데 반면에 좀 다른 게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로 어떤 북한을 인신공격하거나 남측,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보도를 약간 자제합니다. 자제를 하고 추이를 일단 전달을 하고. 당연하죠.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고 이 당시 북한의 통보의 어떤 주요 사유 중에 하나로 언론 보도가 꼽혔어요. 맞아요. 남측 언론 보도가 너무 부담스럽게 한다. 네, 효소와 관련해서 막 그렇게 가십, 루머를 퍼뜨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중을 했던 거죠. 다른 방송사들은. 중요한 외교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언론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고 사실 이렇게 막 뭐랄까 왜 저자세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막 어떤 저널리즘의 가치를 구현하는 보도가 아니거든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상당히 다른 매체들은 상당히 조심했어요. 네, T조랑 채널A만 난리쳤다 이거죠. 이 두 방송사만 그렇게 난리쳤고요. 특히 저는 좀 웃겼던 게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저녁 종합 뉴스에서 그 현송월 가십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서를 쓴 거 이후에도요. 명품백 얘기하면서 결혼 반지 낀 거 얘기하면서 와, 또 얘기해요. 그거 김정은이랑 뭐 열애선 났다고 하는데 결혼 반지 꼈네? 이런 얘기를 저녁 종합 뉴스에서 했던 방송사인데 그 방송사가 자중은커녕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정부를 막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진짜 창피한 줄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보도를 하는지 조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TV조선이 괴이한 일 벌어져 제재 논란에 불만이라는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방문 취소에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라고 하면서 북한에는 말 못하면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 트집 잡는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보도에서는 우리 측은 6시를 넘겨서도 북측 연락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정부는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뭔가 북한의 정부가 굉장히 휘둘리고 있다는 것들을 부각하는 보도를 또 내놨고요. 채널A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추측성,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취소에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언론 보도를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예 뉴스 분석을 통해서 11시간 미스테리. 야, 11시간 안에 무슨 미스테리가 있냐. 네, 이런 거 좋아요, 되게. 얘네는 무슨 오는 그 예술단에 대해서도 막 미스테리, 베일 막 이런 표현을 되게 즐겨 쓰더라고요. 그래서 11시간 미스테리 여기에서 북한은 당초 제안부터 기습적이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애초에 예술단을 파견하겠다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뭔가 음모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불쾌해하는 거죠. 뭔가 얘네랑은 뭐 이렇게 대화를 할 대상이 아닌데 마치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요거 자체에 좀 어깃장을 놓고 싶어하는 심리를 좀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저자세 외교 프레임 세 번째는 뭐냐? 체제 선전을 못 막는 거 아니냐? 예술단이 오면 그 공연에서 김정은을 막 찬양하면 그거 어떡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아니 지금 냉전 시대입니까? 지금 뭐 우위를 겨루고 있습니까? 보도를 좀 볼게요. 이것도 TV조선하고 채널A가 주로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보도의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체제 선전을 하는 모습을 일단 막 영상을 보여줘요. 막 보여주면서 북한에서 과거에 그런 체제 선전성 공연 모란봉 일단 뭐 이런 곳에서 했던 걸 보여주는데 막 김정은을 막 찬양하고 막 뭐라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막 물리쳐라 막 이렇게 막 공연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그 앵커나 아니면 뭐 거기 같이 나오는 기자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막 저런 공연도 한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약간 운을 떼는 거죠. 저런 식으로 공연하는데 일본에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계속 끌려다녔는데 과연 저런 공연 못하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건 오히려 그 보도가 바보 같은 보도가 될 것 같은데. 다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실제 이 보도를 보면요,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채널A는 현송월 김정은식 음악 정치 전도사 막 이런 표현을 써서. 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그 공연 내용보다 이 사람 자체가 음악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 측근인데 이 사람이 올림픽을 위한 뭐 공연을 준비하는데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좀 우려스럽다. 네, 현송월은 아시는 대로 김정은의 음악 정치를 이끄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는 내일 서울에 오면 KTX 열차를 타고 강릉으로 이동합니다. KTX에 앉아서 차창 밖을 바라볼 텐데요. 그는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요? 강은하 기자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선전선동에도 능숙합니다. 우리 정부가 평화올림픽을 위해 모든 걸 한 수 접어주는 상황에서 현송월이 이를 철저히 이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1박 2일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핵을 가진 평화국가란 것과 북한이 올림픽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주도권 역시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방송사들은 이렇게 안 했느냐가 좀 궁금하잖아요. 다른 방송사들은요, 일단 요번에 새로 이렇게 오는 그 구성되는 예술단 자체가 이름이 좀 새롭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삼지연 관현악단, 네, 관현악단이라는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존재인데 약간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턴 그런 악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단이 과거에 정확하게 어떤 공연을 했는지 레퍼토리를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추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공연을 했는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스턴 이런 악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예전과는 다른 레퍼토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을 자제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하죠. 방송사들이 다른 방송사들은요 매우 상식적이게도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고 일단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를 알려주는 선까지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 TV조선 보도가 얼마나 더 이상한지 느껴지시죠? 거의 이거는 폐간해야 돼 진짜. 진짜 종편 통폐 앞에서 JTBC로 통폐합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 사업을 자꾸 그렇게. 아니, 종편 통폐합하면 나은심 편해져요. 아니 하지만 저 폐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주세요. 그 남의 브랜드 그렇게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아 참 아쉽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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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굳이 오늘 하나를 뽑는다면. TV조선의 그 시민 인터뷰. 진짜 네, 그 칸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서 아쉽다라는 시민 인터뷰를 이용한 TV조선의 과잉 의전 보도를 하나 꼽고 싶네요. 네.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19일 날 갑자기 안 간다 그랬다가 20일 날 바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1일 날 온 거잖아요. 하루 늦춰진 거예요. 심지어 북한의 입장 변경은 아까 11시간 나왔지만 반나절도 안 돼요. 근데 19일, 20일간에 아마 TV조선, 조선일보가 제일 심했을 겁니다. 가장 심하게 유감 표명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너무 짧아서. 왜냐면은 처음에 우리 정부도 당황했죠. 통일부도 당황해가지고 조명규 장관이 일단 우리가 왜 그런지 물어봤다. 사유라도 알려달라 그랬고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명규 장관이 그렇게 기자 브리핑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기자들이 물어봤죠. 유감 표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려해 볼게요. 하고 들어갔는데 몇 시간 뒤에 바로 북한이 가겠다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일단 불가능해요. 유감 표명 한다 그래도 우리가 유감 표명 해야지라고 생각했어도 정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요. 북한이 바로 간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거는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서 이 개새끼 너 다시 안 봐 이러면서 친구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도 하다못해 너 무슨 일 있니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 이걸로 TV조선 같은 언론 보도 때문에 북한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 지금 중론인데 만약에 진짜로 대화가 깨졌다 생각해 보세요. TV조선 역적이에요 거의. TV조선은 그걸 기대했는데 안 돼서 서운한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삼지연 악단이 와서 김정은 찬양 노래를 부른다? 미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2년에 합동공연이 마지막이었어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남북 합동공연이 그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체제 찬양하는 노래 안 불렀어요. 당연히 안 하죠. 상식적으로 안 하죠. 당연히 싸우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자기네가 평창에 가겠다고. 그랬던 북한이 대뜸 와가지고 여기서 김정은 찬양 노래 부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건 국제 행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레퍼토리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그런 노래가 없지만 당연히 체제 찬양 노래 가서 안 하는 거예요. 예의상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네. 한숨이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YTN 연합뉴스 TV 중에서 연합뉴스 TV만 말씀드릴 건데 또 시리즈로 하려고 좀 아예 작정을 했군요. YTN이 너무 재밌거든. YTN은 조금 악의성 이런 거를 떠나서 얘네가 정말 할 얘기가 없구나. 그래서 웃긴 거고 연합뉴스 TV는 진짜 거의 이거는 왜 이러지?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되게 재밌는 건 두 방송사는 이제 패널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니까 패널들도 당연히 저런 저자세 외교 또는 뭐 찬양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가긴 오가는데 놀랍게도 YTN과 연합뉴스 TV에 나온 패널들은 그건 아니라 그래요. 놀랍죠. 예를 들어서 그 19일 날 북한이 잠깐 취소했던 것도 별일 아닐 것이다. 이러고 넘어가고. 그 이제 현송월 씨를 비롯한 북한 예술단이 북한 체제 찬양 노래를 부를 것이다도 말이 안 된다고 일축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현송월 단장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십성. 이게 진짜 가십을 뛰어넘었어요. 진짜 이건 연합뉴스 TV, YTN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보도된 것이 옷차림, 표정, 뭐 손짓, 뭐 식사 메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잖아요. 연합뉴스 TV는 이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이 두 방송사가 YTN과 연합뉴스 TV가 특히 이런 보도 행태가 심했던 이유는
그 이제 북한 예술단 점검단이 방남 일정을 소화했던 21일, 22일 양일간 생중계를 계속했어요. 하루 종일.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뉴스 특보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현송월 TV 체제로 돌아간 거예요. 네, 진짜 그래요. 생중계하면서 대담을 하루 종일 나누는데 그 한 70% 이상이 현송월 단장 관련된 얘기고 YTN은 그 정규 편성을 그대로 내보냈는데 YTN은 정규 편성이 다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 Q, 뉴스 와이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 다 뉴스예요. 역시 YTN도 하루 종일 생중계하면서 대담을 나눴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예술단 점검단 방문에 대해서. 그래서 두 방송사가 워낙 이 분량 자체가 타 방송사에 비해서 훨씬 심합니다. 훨씬 많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연합뉴스 TV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아침 9시에 방송된 연합뉴스 TV의 뉴스특보 21일입니다. 21일 오전 9시 연합뉴스 TV 뉴스특보에서 나온 몇 가지 얘기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라는 분이 이분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종편에. 네. 이분이 정말 경악할 만한 발언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이분이 그 현송월 단장을 지칭하면서 계속 저 여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민동기 국장이 미디어오늘 민동기 국장이 깜짝 놀라서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어요. 자기가 지금 그냥 무심코 연합뉴스 TV를 틀어놨는데 모 패널이 자꾸 저 여자라고 지칭을 한다. 이게 패널 그 이제 발언의 뭐 객관성, 공정성 이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제발 연합뉴스 TV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사람을 출연시켜라. 예, 이렇게 이제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바로 이 21일 오전 9시 뉴스특보 연합뉴스 TV 뉴스특보에 나왔던 겁니다. 저 여자라는 지칭을 4번이나 합니다. 근데 오케이 알았다 이거예요. 저 여자를 4번이나 쓰는데 그 내용이 너무 웃겨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현송월 단장이 일종의 권력자라는 묘사를 반복해서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저 여자는 앞으로 한 4, 5년 후면은 북한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아마 이설주와 다툼을 해서 누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아까 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13년 3월 8일 날 국제분여절 행사에 저 여자가 초대를 임신하고 거기에 이제 나와서 객석에 앉아 있다가 나와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네. 그게 초대입니다. 근데 한 8살, 7살 됐다는 건 조금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저 나이를 조금 높이 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보다 초대를 2013년 그러면 4, 5, 6, 7, 8, 지금 5년 전에 초대를 놨는데 그럼 그때 벌써 한 30대 말에 났다는 얘기니까 이건 좀 생체적으로나 이게 나이적으로 볼 땐 조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이는 좀 더 낮춰보는 게 옳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진행자가 말려야 돼요. 주제를 돌려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은 김승재 앵커가 시사 주간지의 어떤 그 글귀를 봤을 때 김정은의 옛 애인, 김정일의 옛 애첩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관계를 좀 그래도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돌리죠. 의도적으로 더 선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안찬희 씨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3년 3월 8일 날 그 장성택이 조직한 그 은하수 관현악단의 국제분여절 공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현송월이 임신했는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불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가 노래를 시켜서 거기서 준마천을 불렀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북한에서도 그런 연문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리고 가기 싫어. 네. 더 웃긴 거는 이렇게 한참 뭐 임신이고 뭐 김정은과의 연문설이고 얘기하던 안찬일 씨가 마지막에 어쨌든 뭐 그것은 하나의 지금 설일 뿐이지 확인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결론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네, 뭐 이런 겁니다. 아이고 머리야. 심지어 뭐 이제 다른 패널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번에 현송월 단장이 김정봉 씨라는 분인데 이번에 현송월 단장이 와가지고 남한의 미인상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현송월 씨처럼 바꿔야 되는 거야? 현송월 씨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이 남한에도 미인상을 떠오를 것이다. 뭐 그러면 그건 좀 바람직하네. 그러니까 또 마음에 드는 소리야?
이게 백주 대낮에 연합뉴스 TV가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패널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건 아니고 현성월이 예전에는 굉장히 현성월이 예전엔 굉장히 뚱뚱했는데 나만 온다고 살을 쪽 뺀 것이다. 야, 진짜 이게 백주 대낮에 연합뉴스 TV에 나오고 있는 제가 진짜 극히 일부러 소개해드린 거예요. 일부를 하루 종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여기까지. 오늘은 짧게. 내일 제가 또 더 재미있는 것들. 정말. 내일은 기회가 없어. 안 줄 거야. 네, 안 할래요 그럼. 왜냐면 뭐 하시는 거죠? 보고서가 작성이 다 안 됐어요. 제가 로데이터만 있고 보고서 작성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간에 저 여자 안찬희 씨의 저 여자. 네, 그분은 진짜 걸려야겠네요. 저기 경고 맞아야겠네. 저 여자라니. 지금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어찌됐든 대표격으로 지금 왔는데 지금 의전이 과한 게 아니고 의전이 거의 없는 거잖아 이거는. 네, 저 오늘 PDP고 뭐고 제가 오늘 저 여자 저거 정말 불쾌하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아무튼 연합뉴스 TV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정말 뭐 여러 번 놀랐지만 이번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연합뉴스 TV가 진짜 거의 분골쇄신을 해야 될 수준이다 지금. 자 그러면은 저도 저 여자로. 민동기 국장께 감사드립니다. 민동기 국장의 그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그러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지? 댓글만 읽으면 됩니까? 저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물바다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배나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봉효로 갈아탑니다. 왜 거기 댓글 달았잖아. 저 정말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경쟁력 떨어지는 이봉은 뭐야? 일단 저에서 떠나신다는 얘기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두 번째는 이봉효는 누구인가? 나 이봉효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는데 이봉효라는 알지도 못하는 인물에게 빼앗긴. 너무 웃긴다. 김 차장님이 여기다 이봉호입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이제 또 지분이 99%가 처장님이고 0.5%를 저랑 봉우 씨가 나눠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저의 0.01% 넘어갔어요 또 저쪽으로. 아니야 우리 미디어 탈곡기는 배나은의 지분이 거의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손발이 저리네요. 정말 저는 오늘 이 충격으로 내일 휴가를 내야 돼요. 지금 이봉 활동가에게 정말 막말을 쏟아부은 분이 있습니다. 마수도님께서 봉우 씨 친구 아니야? 친구 근데 진짜 친구 아닌가요? 저도 한번 색출에 들어가겠습니다. 봉우야 헤어스타일 좀 바꿔라.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유튜브 방송에 뜨는 네 모습은 날라리 남봉꾼 같구나. 네 개성을 존중하고 싶지만 싫다고 한다. 이거는 근데 사실 친구가 아닌가. 어떤 친구지 한번 색출 들어갑니다. 너무 웃기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제가 말할 때 좀 듣지 꼭 그렇게 머리를 우리 보고 뭐라고? 우리가 유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마수드님께 그래도 해명을 해드리자면 해명을 해요? 스타일에 대해서 남봉구는 좀 그렇고요. 날라리는 제 컨셉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락커가 컨셉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미련곰탱님이 저희가 어제 또 열심히 털어드렸던 YTN 9년의 악양 그 보도 캡처를 또 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TNO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전 국민이 투기자고 아직 집 없는 이들은 잠재적 투기자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수요가 되니 계속 오르는 집값이 설명이 되죠. 옛날엔 부동산 투기하면 큰 죄 짓는 사람 같았는데 요새는 다 부러워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안 하면 바보죠. 저도 늘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바보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게 뭐야? 금요일 방송에서 처장님의 웃기신 애가 입에 착착 붙으시던데 생각해보니 우리 처장님이 간혹 요 비슷한 말씀 이 지집에 할 때 참 찰지십니다. 그만큼 원래 욕이 입에 붙은 분인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입에 붙어?
그리고 저는 이번 기레기들의 현성월에 대한 시각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도 느껴졌어요. 아, 남자 단장이면 가방이 어디 거고 얼마고 옷차림이 어떻고 북 1호의 애인이고 임신이고 뭐고 이런 별 헛소리를 종편과 기레기들이 떠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제 말이 이겁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 이것도 제가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연합뉴스 TV 패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렇게 여성을 보내서 남한 언론들의 가십성 보도를 이끌어낸 것이야말로 북한이 전략을 성공한 것이다. 남탓한다니까 이놈들이. 북한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네. 진짜 그 말도 많이 나오더라.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다들 부동산 모니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별로 많이 안 봐서 그렇죠. 부동산 모니터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정말 너무나 시종일관 20년 내내 똑같아요. 진짜 짜증스러울 정도로 이 기법이 달라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쏟고 있다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지금보다 더 심한 부동산에 대한 그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올린다 그랬더니 거의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조선일보랑 정말 거의 폭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보도도 엄청났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보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속고 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민원연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 문제가 국민들한테 많이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도를 보고 공감을 다들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욕망과 다와의 문제라서 그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약간 부추기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매체가. 결국 오를 거야. 부자 한탕주의.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진짜 부동산과 교육은 국민 모두가 전문가고 국민 모두가 욕망이 있어요.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게 개혁이 잘 안 되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연말에 만약에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닉네임 상을 드린다면 저 이분 닉네임도 너무 좋아요. 드려야 되는데 구미 할매 밥상 두루치. 이거 너무 좋잖아요. 구미 할매 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의 두루치기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입에 군침이 도네요. 아니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입에 착착 붙어요. 구미 할매 밥상 두루치기. 고생 많으시다고. 댓글 내용을 좀 읽어주실래요? 댓글 내용 별게 없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나는 물 받다가 좋은데. 너무 이봐요, 약간 폭력적이십니다. 물 받다. 네, 그리고 4440416님, 조처장님 첫 출연 축하드린다라는 그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4440416님은 거의 민원연 직원이나 비슷한 구성원들 다 사실 얼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오면은 이분이 나오셨군 이렇게 다 또 아시죠. TNO님이 중앙일보가 미친 것 같아요라고 쓰신 거에 물바다님께서 너무 심려마세요. 중앙찌라시는 늘 그랬답니다. 이거 저희가 어제 읽어드린 그 중앙일보 댓글. 근데 이 물바다님의 댓글이 더 재밌네요. 다들. 오늘 또 댓글이 새로운 그 닉네임 때문에 더 빛나네요. 물바다 구미할매 밥상 두루치기. 구미할매 밥상 두루치기님 처음 오신 거 아닌데? 그래요? 저희가 처음 읽어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구미할매 밥상 두루치기. 레이니치스님은 현송화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국민이 이 땅 가십거리를 궁금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EBS 까칠남녀 까던 사람들이 지금 그럼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식들한테 이런 뉴스, 현송화 뉴스 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진짜 너무 필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KBS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빌기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민원연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게. 저희 남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겠지 말하면서. 네, 그러면 모두들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